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9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데스노트의 필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예전에는 정의당이 데스노트, 정의당이 데스노트의 이름을 올리면 그 사람 반드시 낙마했습니다. 네. 진중권입니다. 정의당의 정의는 사라지고 정의당에서 탈당한 진중권 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요즘 보면 SNS를 통해서 엄청난 필봉을 휘날리며 흔한 얘기로 모두까기, 그러니까 뭐 흔한 얘기 이놈저놈 할 것 없이 다 까요. 모두까기, 또 돌려까기, 일본말로 히니꾸라고 그러죠. 네. 히니꾸라고 이렇게 비틀어서. 그래서 뭐 정치권의 저승사자라는 또 별명도 네, 있다는데. 그게 데스노트예요. 네. 네, 데스노트의 필자 진중권 교수 이번에 누구를 진중권 데스노트에 올렸습니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낙연 씨를. 그 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네네. 이해찬과 더불어 하고 네. 있는 양반을 정말 비겁하고 소신 없는 사람이다. 왜요? 당신 왜? 응? 왜요? 제가 여쭤보자. 왜요? 왜 비겁하고 소신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비례연합, 좌파연합 비례정당 네네. 창당에 대해서 네네. 지금 우리 저 애청자님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민주당과 정의당이 좀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정의당은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네. 좌파연합 비례정당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네. 민주당이 만드는 것에. 네. 그런데 그도 불구하고 네. 어제 또 일요일 날 열린 다급하기 다급한 거지. 거기에서 최고에서 민주당 최고입니다. 이거는. 좌파연합 비례정당 창당의 건을 네. 민주당 전 당원 투표에 이제 붙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낙연 총리가 한 말이 이낙연 전 총리가 한 말이 네.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네. 뭐 쪽팔리면 잠시 이익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예, 그렇죠. 당신이 그게 소신이라면 네. 어제 최고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방향으로 가고 네.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를 당당하게 하면서 맞을 것도 누게 맞고. 두들겨 맞더라도 소신 있게 가야지. 전 당원 투표에다가 이 문제를 넘기겠다는데, 전 당원 투표라는 건 또 무슨 족보에 없는 얘기입니까? 최고위가 최고 의결기구인데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전당대회가 이제 대기구로 원래 기본 민주주의 대원칙은 대의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있고 뭐 전국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집행기구로 당무위원회가 있고 최고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수임 기간이에요. 그 수임 기간이기 때문에 최고회의에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지. 갑자기 이 좌파들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흔한 얘기 쪽수로 밀어붙이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대표적으로 이 전당원 투표제를 갖다가 처음 등용했던 사람들이 2015년에 당시 조국이 중심이 되어서 네. 문재인 개혁안 혁신을 갖다가 전당원 투표제를 밀어붙입니다. 그때 박지원 쪽에서는 철저하게 이거 저항했어요. 전 당원 투표제를 말 그 사람 성향은 뭐 문고 로소리들이 뭐 중심이 돼 있는 건데. 왠지 아시죠? 당원이 100만 명이에요. 자기들 언필칭, 호왈 100만 명이 100만 명이 투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10%도 안 되는 거죠. 이걸로 합니다. 투표율. 이걸로 합니다. 모바일에 강한 자들이 누구예요? 드루킹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야들이 투표율이 10%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 당원 중에 30%가 문꿀 오소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뜻대로 따라가겠다니까 나머지 뭐 다른 계파들은 완전 무시하겠다는 또 그런 수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고회의는 네. 그 의결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 다 뽑아서 네네. 최고 의결기구인데, 네. 거기서 안 한 거를 전 당원 투표라는 건 또 뭐 그것도 없잖아요. 뭐 투표율이 얼마가 돼야 되고. 네네. 그것도 뭐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다 책임을 떠넘기니까 네. 진중권 정치권 저승사자 이렇게 얘기했네.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네. 이낙연을 얘기하는 거다. 네네. 고작 양정철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네. 뭐 거기에서 꾸며내는 네. 그 틀에 들어가가지고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네. 내가 책임지겠다. 네. 이거는 만약에 이제 다시 나중에 설명을 우리 시청자분들 설명드립니다.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네. 이게 곧바로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똑같은 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만들어주는 당은. 이름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그냥. 지금까지 저 미래한국당 만든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뭐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저 패스트트랙 하면서
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한다 욕심 때문에 네. 이렇게 엉터리 선거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했는데 네. 이번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게 네. 미래 민주주의 원칙이 안 맞습니다. 하고 가든지 당당해야지. 자, 그 천천히 책임을 다 전당원 투표에 던져버리니까 진중권 교수가 못 참는 거지. 진중권 교수에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낙연 전 총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총리하다가 대통령하러 정치판에 내려왔으면 자기 메시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게 없이 그냥 무색무취하다. 그러니 이 중요한 상황에서 고작 양정철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는 것이다. 이게 진중권이 눈이 밝아요. 내 눈이 밝고 뭐 바른 얘기만 하니까 네. 여기에 대거리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맞으면 그 천하의 뭐 유시민. 공지영, 유시민, 박지원, 이낙연이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그냥 맞고 넘어가야지. 얘하고 또 하면 또 뭐 더 두들겨 팰 텐데. 그러니까요. 유시민이가 가만히 있으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양정철의 꼭두각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도 보면은 저희가 뭐 며칠 전에 누굴 만나봤습니다만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 DJ 밑에서 특무상사 하시던 그분이 한 얘기예요. 이은평 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 있던 사람 장성민이 하나 내려보냈다. 네. 출마시켰다. 근데 이게 당이냐? 무려 청와대에 있는 놈들을 70명이나 내려보내고 그중에 거의 70명 내려보내는 놈 중에 거의 80%가 지금 보면 지금 공천을 꿰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양정철이 그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 교수 눈에는 이것이 양정철이가 보면 언필칭 2012년에도 대선 이른바 책사였고 2017년 광흥창 팀을 이끌면서 문재인을 만들었고 그렇죠. 이번에 제3기에 걸쳐서 뭐 만드는데 또 양정철이는 이낙연이를 갖다가 살살 꼬셨겠죠. 야, 너 말 잘 듣고 하면은 너 종로에서 너 되면 너 1년 반 후에 너 대선 후보야 인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뭐 선생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의 선생님이고 총재. 네. 총재로 대통령을 이제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정당 정치는 네. 그래도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네. 정당에 몸담고 네. 선거도 나오고 했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청와대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비서 아이들을 네. 마구잡이로 내려보내는 거는 이 정당 정치에 대한 이게 침해가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던 건데.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 그런 것도 없는 그냥 내 똘마니가 국회의원 하나 비서 하나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다 그냥 지역 연고도 없는 놈들 그냥 아무데나 다 그냥 헷갈려 버리고. 뭐 말난 김에 뭐 하나 좀 네. 뭐 주제하고는 약간 좀 어긋납니다만은 지역구 5선의 당 대표 지난 사람을 갖다가 추미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갖다 자기 밑에 비서인 법무부 장관에 심을 정도로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관념이 없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래? 또 명색이 삼권 분립을 대전제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 지난 사람을 갖다가 수석 참모인 국무총리로 쓰는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정당 정치, 의회 정치가 그냥 무너지는데 뒤죽박죽 되고. 네. 여기 이제 저 당원 투표하기에 대해서 네, 네. 이제 진중권 교수가 얘기한 거예요. 네. 그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이라는 이낙연 전 총리 말이 참 재밌다. 네, 네. 그러니까 욕먹어도 고라는 본인의 정치 철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네.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정치인의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 나는 무슨 실리가 되면 그냥 무조건 글로 가는 거예요. 네. 그 기자할 때도 저 동교동 그냥 뭐 수석 뭐 무슨 대변인. 대변인 기자 얘기 네네. 들었던 사람인데 네네. 이제 이낙연이 들이박으면 이제 진중권이 그 얘기 하겠지. 네. 당신 기자할 땐 똑바로 했냐 말이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윤리의식도 문제지만 네. 친문한테 묻어가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양정철이의 그 블루프린트 청사진에 네네. 따라서 뭐 전당원 뭐 투표로 가자. 전당원 이게 투표죠. 예. 친문에 묻어가겠다. 당신 이래가지고 친문한테 묻어가가지고 대선 후보 돼서 나라를 위해 똑바른 일 할 수 있겠느냐. 진중권 교수가 그냥 비수로 그냥 칼을 확 찔러버렸네. 아니 그 당장 그래요 보면은 이낙연 씨 같은 경우 이 한 3년 가까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무능하고도 무책임한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바로 이낙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를 지난 사람으로서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 어째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하신 게 네. 정의당이 그 좌파 연합 비례정당 안 들어가겠다. 네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서 네. 그 정당을 세우고 여기는 비례대표 안 내겠다고 하면은 네. 정의당은 그 전국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성명을 냈으니까 네. 이제 안 들어가고
민주당의 제 2중대, 네. 2중대 이제 자매 정당이 탄생하는 건데 네. 정의당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의당은 아까 진중권 교수도 그 부분 그 자기 글을 썼습니다만 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중권 교수 생각이 같아요. 뭐냐니까 정의당 마지막까지 버팅기고 있고 지금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근데 진중권 교수 표현이 참 재밌어요. 정의당에서 그게 만장일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는 네. 정의당도 잘 알고 정의당 당원이었으니까. 당원이었으니까. 노회찬 뭐 해서 당 만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이 저 문고 로설이 또 네. 민주당 이해찬 저 이낙연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정의당이 민주당은 사실 굉장히 양보한 거예요. 네. 22명이 됐든 20명이 되든 후순위만. 우리 후순위에 7명 내지는 나중에는 뭐 다섯 명. 5명까지 하겠다 했는데 네. 이것도 안 된다. 네. 니들 내지 마. 우리가 다 하든지 뭐 니들은 뭐 한두 명 하라고 하는데 양쪽을 잘 아는 이 진중근 교수가 네. 민주당과 지금 치킨 게임 하는 건지 5명인데 한 두세 명으로 줄이려고 네. 지금 압박을 하는 건지 네. 정말로 진보의 진보의 가치를 가치. 지키기 위한 뭐 원칙 있는 행동인지 이거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한번 지켜보자 그러는데 우리도 그건 뭐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아니 같아요. 뭐 그건 또 두 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면 그림이 답이 나옵니다. 네. 첫째는 보면 좀 이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이쪽 흔한 얘기 당권파라고 그러죠. 네. 당권파 입장에서는 일단 원칙을 지키는 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종민 부대표 같은 경우는 얘기 달랐잖아요. 아니, 그렇죠. 정의당 김종민 부대표입니다. 또 하나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 당원이었던 진중권 교수 얘기하는 것이 정의당 당원들의 머저리티 대다수 다수파는 조국 수호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별 차이도 없는 사람들 차이가 없고 오히려 보면 더 강경한 민주당 당원쯤 되는 사람들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이것은 아마 진중권 교수도 좀 헷갈리는 모양인데 봤을 때는 나름대로 마지막 순간에 지금부터 얘기하기보단 마지막 순간에 그래, 생각하기 우리가 위해서 니들 그렇게 소원이라면 뭐 20석 중에 우리가 한 뭐 16개 하고 니들 한 2-3개 해. 이렇게 하면 뭐 되겠네요. 또 이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자, 당원 투표를 하면은 봐봐.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면 네. 창당은 이제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정의당의 이제 선택은 들어가느냐 마느냐인데 네. 이게 실리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네, 네. 들어가면 15석이고 안 들어가면 3석인데 3석이에요. 15석을 차지할 거냐 3석을 차지할 거냐 심장의 선택은 뻔한 거예요. 뻔한 거고. 이거 다만 이런 많은 거 거. 흔한 얘기를 우리 저 면 세워준다는 거 있죠. 정의당이 그동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면이 까였습니까? 정의당에 정의 없다. 정의당에 진중권 없다.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누가 나와줘야 돼요? 백낙청, 함세웅, 박서군 뭐 이런 양반들이 직접 나서서 거중 조정, 노골적, 공개적으로 거중 조정해 준다면은 그렇죠. 뭐,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움직임에서 뭐 네. 다 정해졌네요. 정해졌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 면 세워달라고 흔한 얘기로 치킨 게임 하는 척하면서 죽을까 우리 죽을까 그냥 죽을까 나 잡지 마. 벼랑 끝 전술, 벼랑 벼랑 끝 전술하면서 지금 보면 이른바 원탁에 벼랑 끝 떼내리는데 왜 안 잡아? 빨리 좀 잡지. 빵